이번 시간 JTBC 황우영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우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덕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방송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앞에서 방청권을 가지고 줄을 서서 그 덕질을 하는 연예인들을 이제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요. 요새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방송사 중심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젠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와 콘텐츠가 거리가 축소될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그 변화의 트리거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디지털 환경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거죠. 가장 크게는 일단 SNL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세 번째는 이제 OTT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제작자만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도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작자가 시청자가 되기도 하고 시청자가 제작자가 되는 그런 양방향의 참여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팬덤이 이제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팬덤 시청자로 시작을 했죠. 시청을 통한 행동으로 시청자가 팬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저런 교집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에 조금 더 적극적인 소비,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시청하는 그런 집단을 팬 그리고 팬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컨텐츠를 쪼개기, 갖고 놀기 등등등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구매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런 경제적인 플로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덕질에 처음 참여하시게 될 때 어떤 그 느낌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보게 된 컨텐츠에서 그냥 깊이 빠지게 된 첫눈에 반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익숙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스며들게 들어왔던 그런 스타가 있을 수도 있죠. 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덕질을 하는 목적, 대상과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과 기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반드시 짚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팬덤 형성에 유리한 컨텐츠는 또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예능을 보신다면 일단 드라마를 설명을 드리면 드라마는 가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과 가까운 장르죠. 픽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일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제한된 닫힌 결말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특히 방송에서 보시는 그 드라마는 2달이면 다 끝납니다. 내가 이제 덕질을 위해서 누군가에 빠져들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닫혀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게다가 서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승전결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죠. 그게 드라마의 특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팬덤 형성에 유리한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현실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고요.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성에도 그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길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레귤러 프로그램 있고요. 그러니까 52주 동안 매주 하나씩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 전참시, 미우새, 나온산 등등 프로그램에 여기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덕질하고픈 대상이 생기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빠져들고 여러 가지 덕질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시즌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는 시청자가 이 콘텐츠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쫓아서 그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또 반영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어떤 개선 작업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팬덤들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선보였던 예능을 요 정도로 좀 나열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오른쪽에 있는 시청률과 화제성입니다.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시청률 자체가 화제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자, 시청률이라는 거는 사실 시청률 조사 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 지표인데 특정 시간에 방송이 된 컨텐츠에 한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임에 비해서 화제성의 경우는 시청률을 포함해서 디지털 플랫폼들의 이제 확대, 확산 등을 통해서 이제는 시청률로 측정할 수 없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수 등등의 어떤 지표들이 있는 거고 OTT의 케이스는 사실 시청률을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컨텐츠 요 자체로 얼마나 그 새로운 그 가입자를 유치를 했는지에 대한 신규 가입자 수, 또 시청 지속 시간 등등등을 사실 시청률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제성이라는 어떤 지표가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를 이렇게 나눠보면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알고 접하고 있는 채널향 예능이라고 보는 레귤러 프로그램, 시청률도 높습니다. 시청률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높은 프로그램들이고요. 이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사실 시청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화제성 부분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가 이런 컨텐츠입니다. 화제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팬덤 컨텐츠가 될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유퀴즈, 그다음에 나온산,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앵커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제성도 굉장히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엄태구 배우가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유퀴즈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IP 자체가 팬덤 컨텐츠라고 보기에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온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나쁜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치가 모두 다 다를 뿐인 거고 저희는 지금 팬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강야구가 굉장히 팬덤의 수치가 높은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동일 장르, 스포츠라는 장르 안에 들어있는 JTBC의 또 간판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또 팬덤 컨텐츠일까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팬덤 컨텐츠다 아니다라고 구분짓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치화된 내용들을 그래서 화제성 지수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옆에 써놓은 그 숫자들이 화제성 지수로 환산된 숫자들입니다. 이게 그냥 얼추 보시기에도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떻게 팬덤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윗줄에 있는 게 핵심인데요. 자, 프로스포츠에 대한 문화를 이거를 예능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팬덤이 있는 분야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된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익숙함, 그 스포츠의 익숙함을 재미로 풀어내고자 했던 게 전략이었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이제 젠지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경향과 맞물리는 시너지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애 남매. 이것도 결론부터 볼게요. 일반인들이 나오는 연프죠, 연애 프로그램. 관계성이 좀 특이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팬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장치 자체가 이 남매라는 설정이었어요. 드라마라는 장르에서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들에 대한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응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애정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게 전략으로 설정이 됐고 그게 실행으로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솔로지옥.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프로그램일 텐데요. 이것도 지금 시즌 4를 서비스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큰 반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일본보다는 남미를 통해서, 남미보다는 동남아를 통해서 오히려 역주행하게 된 컨텐츠인데 독특한 출연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관을 만들었죠. 지옥도, 천국도, 시즌 2, 3 가면 지옥도가 2개가 되고 이런 형태의 세계관 확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과몰입의 키워드를 제시해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2개 컨텐츠 포함해서 이 3개의 컨텐츠는 시청률로 환산되기 어려운 화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강야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작년에 2023년도 네이버에서 뽑은 비드라마 부문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고요.
자, 이 지표가 얘기해주는 결과값은 사실 레귤러 프로그램들 시청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고 그 팬덤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시청률보다는 영향력 지수다. 디지털의 여러 플랫폼을 타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거기에 팬덤이 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최강야구라는 IP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송까지 연계해가지고 사업 비즈니스까지 연계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처음에 이제 JTBC와 티빙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얻고 나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 후자 두 개는 결국 이제 글로벌로 이 컨텐츠가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최강 야구가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팬덤들의 어떤 숫자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실제 이제 직관을 6개월 뒤에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제 팝업에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팬덤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입니다. 자, 디지털 이꼴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도 종합 정리 한번 드리겠지만 결국엔 국내에서 이 바이럴 등 영향력을 얻게 된 컨텐츠는 반드시 글로벌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OTT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또는 현지에서 해외 공동 제작이 됐든 요게 이제 얘기해 주는 사례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있는 까띠엔사라는 제작사 와 공동 제작을 한 데이팅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제 6회차 공개가 됐는데 유튜브에서만 1,600만 회, 저걸 평균으로 따지면 300만 회 가까이 됩니다. 이건 이제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시청률로만 따져도 역대 시청률 2위고요. 베트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옆 동네인 뭐 태국 그 옆 동네인 캄보디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2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같이 지금 공동 제작을 기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이 팬덤에 기반해야 된다. 선순환을 이뤄야 되는 한 축이다. 이 얘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팬덤 예능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거 거창한 제목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팬덤을 만들어내는 기초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익숙한 장르의 문화 돼 있는 거를 예능으로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기존의 그 팬덤을 가지고 있던 그 분야를 어떻게 잘 끌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새로운 시도, 그래서 캐릭터를 새롭게 발굴하는, 예를 들면 연애 남매, 남매인데 연애를 해 굉장히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치들이 결국엔 다 합쳐져서 그 캐릭터가 빌드업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사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팬덤으로 작용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커뮤니티 내에서 담론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재도 장르도 선별하는 고민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팬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끝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밸류업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활동들을 통해서 또 팬덤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팬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이 빠질 수 없습니다. 글로벌을 통해서 다시 유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팬덤이 더 확대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선순환되는 구조하에서 팬덤 예능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JTBC와 세이가 지금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반기에 선보일 예능 라인업인데요. 팬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요 최강 야구의 제작진이 만든 최강 럭비, 그다음에 솔로지옥 4, 그다음에 여왕벌 게임, 요건 이제 9월 13일 다음 달에 바로 또 방송이 됩니다. 마지막이 백종원 씨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